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온 뒤 한 달여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6.27 대책 직후죠. 소장님을 모셨었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급한 불은 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책 발표 전 6.27 대책 발표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0.4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 0.1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본다면 한 4분의 1 토막 정도 그러네요. 났기 때문에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긴 했는데 사실 0.12%도 상승은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직도 상승인데 무슨 안정이라는 말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동차 속도가 200km 달리다가 뭐 이제 한 60km 왔으면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마포구 성동구입니다. 강남은 워낙 높았으니까 성동구가 0.99%까지 올라갔었고요. 마포는 0.9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0.2%대까지 내려왔고요. 마포는 0.11%까지 내려왔으니까 상승은 상승이지만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나 공부 잘했어라고 하면 한 달 전에 뭐 30등 하다가 지금 10등 하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은 되고 있다.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률 둔화가 앞으로 계속 떨어져서 하락으로 전환되냐 그러면 하락까지는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만으로 집주인이 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금매로 팔고 손해보면서 팔면서까지 그런 마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매수세는 뚝 떨어졌고요. 매수 문의도 없고 또 공교롭게도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려서 그렇죠. 그냥 휴가나 갔다 오자.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래 휴가나 가자라고 해서 지금 다 휴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상황. 거래량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징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성공이라고 이제 자평하고 싶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군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도인들이 호가를 내리려면 이제 나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이 가장 비싸.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 여름 우리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올해가 제일 시원해. 왜? 내년이 더 더워질 거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는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결국에는 공급이거든요. 야 서울의 공급 어떻게 해결할 거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지켜볼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공급의 공이 정부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월세화가 좀 가속될 거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는데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세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세 같은 경우는 왜 전세가 올라가냐라고 하면 이번 6.27 대책이 뭐 완벽한 대책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워낙 급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출을 막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허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혔고요. 또 세입자들이 대출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또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월세로 돌려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사실은 전세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자들도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하시는 분들도 늘었고 돈을 올려주고 갱신하시는 분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갱신해야 되는 분들은 갱신하고요. 앞으로 2년 4년 후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한 5천만 원 올려주고 2년 후에 1억 올려달라고 하면 나는 갱신 쓰겠다라고 해서 갱신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임대차 시장은 좀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은 안 사도 되는데 전세나 월세는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가장 문제는 저는 전세 월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부분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대출 규제, 투자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꼬마 빌딩 등 상업용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통계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까? 이게 아주 일부 사례인 것 같고요. 일부 아직 사례.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물론 오피스텔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도 좀 올라가고 수요도 좀 늘어났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이 뭐 빌딩도 사고 상가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했는데 최근에 부자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살래라는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군요. 네네.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들도 뭐 전문직이고 돈 여력 있는 분이 뭐 서울 외에 강남 외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팔고 싶습니까? 팔고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팔고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가져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나머지 돈은 채권 투자도 하고 골드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도 투자할 생각인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강남 아파트가 빠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 선호 사상은 여전히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대안을 찾는 게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서대문구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서대문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10억에서 13억대 아파트들이 준신축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막힌 분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수요들이 이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아직 뭐 자산 이동이라고 할 정도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이게 아파트는 시장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출 이자가 여전히 한 4% 5%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못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통계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요? 경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뭐 선행 지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경매를 볼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를 봐야 되는데 낙찰률이 뭐냐고 한다면 낙찰률이면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주인이 선정되는 비율을 낙찰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중에 주인을 찾았느냐라는 건데 7월에 대책 발표되고 7월 한 달간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이 278건 중에 120건 주인을 찾았습니다. 43.2% 정도인데 6월이 48%니까 좀 떨어지긴 했죠.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난 경매 안 받을래. 경매라는 게 매매는 좀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경매에 들어가는데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일단 홀딩 스탑이 되다 보니까 경매도 아니야 지켜볼 거야. 떨어지게 되면 경매도 좀 더 떨어지지 않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낙찰 가율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베팅하느냐. 나 이 집 꼭 사고 싶어. 저희는 관심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할 거야. 아니야. 라는 결정하는 게 낙찰 가율인데 낙찰 가율도 98.5% 6월이 95.7%니까 사실 낙찰 가율은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낙찰 가율 중에서 강남 쪽은 또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입찰하시는 분들은 줄어들었는데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베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긴 하는데 또 대출 규제에 또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강남 상구 쪽 낙찰 가율은 여전히 좀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위축이 되고 있는데 역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재미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대책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추가 대책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는 8월 초 정도에 이제 나올 것으로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8월 초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얘기 안 나오는 거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게 되면 8월 말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일시적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27 대책의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수요 억제만으로 계속 영원히 안정될 것 같으면 사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문제가 이제 수급 불균형, 네.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현상인데 아파트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 지으면 금방 빵 공장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일 있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LH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LH가 이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땅을 만들어서 건설사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 개발을 해가지고 왜 1,000만 원에 비싸게 파느냐. 그러면 그 1,000만 원 땅을 산 건설회사들은 또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LH가 니들이 좀 많이 해. 저렴하게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도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김윤덕 교토부 장관께서도 LH가 개혁을 해서 LH가 공급을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LH 빚이 지금 15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LH가 뭐 돈을 많이 남기면 이게 빚이 157조 원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공공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실화되고 있는데 LH가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LH가 짓는 집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걸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입지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양질이 아파트의 퀄리티도 있지만 입지에 대한 퀄리티도 있거든요. 네. 마곡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좀 참고로 들면 판교신도시는 LH가 개발을 했고요. 마곡은 SH가 개발을 했는데 아파트 자체가 고급은 아닙니다. 사실 뭐 대리석도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이 형성된 건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좋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인프라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수요자들 마음을 좀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기대감을 많이 줬잖아요. 공급대책 발표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실망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별거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다시 또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뾰족한 카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해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는데 해법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영역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시장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강제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이제 규제인데 이게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구하고 공공 택지지구, 신도시 개발하는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로또가 되죠.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6억, 7억에 이제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굳이 청약을 하려는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거 뭐지라고 해서 몰려들면서 한 5천대 1, 10,000대 1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떨어진 분들이 그냥 집이나 사야겠다라고 해서 또 사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좀 환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채권 입찰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채권 입찰제가 예전에도 있던 제도이거든요. 네. 판교 신도시도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 입찰제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분양가가 저렴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하는 강제로 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가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공공이 그 돈을 회수해서
또 반값 아파트 짓고 공공 아파트 짓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좋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되냐 그러면 사실 예전에도 채권 입찰제를 했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또 폐지를 해버리는 이 고무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 있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라면 60에서 80%로 이렇게 너무 내리지 말고 주변 시세의 한 90% 정도만 만들어주면 시세의 10% 정도 저렴하면 우리가 급매물 초급매라고 하거든요. 신축 아파트로 초급매 가격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 싶고 대신 지역을 전국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0% 수준으로 좀 전국을 확대해 준다면 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물론 로또는 아닙니다만 로또는 당첨되는 분들 일부만 또 큰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